뉴욕 증시가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코로나19의 증시가 세계적 폭락세로 개장하면서 팬데믹 개장한 지 5분 만에 세계 거래가 인수중지되는 특히 브레이크가 4월 만에 또 발동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현재 여러분? 이제 7월 4주차 시황입니다. 이번 주 방향성이 향후의 흐름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충분한 기간 횡보를 했고요.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좀 매도세와 매수세가 많이 싸웠는데요. 이제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2분기가 이 코로나에 대한 타격은 맥시마이즈 된 분기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팬데믹의 흐름대로 가면 점점 완화되면서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실적이 원상 복구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사스를 봤을 때. 근데 뭐 2차 확산이 있네 없네 이런 걸 떠나서 3분기부터는 점점 실적이 나아지는 게 보여야겠죠. 그 마중물이 되는 실적이 2분기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만 해결되면 우상향 시작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이미 예정된 실적인데 과연 반응할 것인지가 궁금해요.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1분기 때 코로나가 극대화됐으니까 2분기 실적에 당연히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1분기는 사실 뭐 애교였어요. 애교였고 이제 2분기가 완전히 코로나의 중심에 있는 실적이 나오겠죠. 원택트2들은 좋게 나오겠네. 자,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난주에 계속 언론을 때렸습니다. 코로나 2차 확산으로 글로벌 락다운이 다시 된다. 경기 지표가 다시 리버설, 다시 역전된다. 예측하면서 망한다고 주장하는 언론들이 많았고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아직은 기우입니다. 팩트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강 후약을 대비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죠. 결국에는 이 시장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뒤에서 말씀드릴 것 같고 공포감만 조장하고 실제 숫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데이터만 믿으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있죠. 지금 확진자 증가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1,400만이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만 보면 급등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누적치니까 같은 퍼센테이지더라도 상승폭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통계의 장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추세는 상승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추세는 상승되고 있지 않은 거고 여기 보시면 사망자도 뭐 상승은 하고 있지만 퍼센트는 거의 이게 사망자고요. 예. 그 회복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죠. 자, 글로벌 확진 급증을 보시면 지금 12.33% 올랐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숫자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단 퍼센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디퍼런스는 많아진 거죠. 자, 지금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0년 내에 이런 금융위기가 온 적도 없고 주식 투자 10년이 넘으신 분들은 금융위기를 다시 겪어보는 거겠죠. 저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본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금융위기의 장세가 왔을 때 제가 정말 나이스하게 대처했느냐라고 하면 후회는 조금 남아요. 후회는 조금 남는데 왜냐하면 저는 1100까지 생각했거든요. 1100까지 생각을 했는데 1100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제가 풀파워로 달려들지 못했죠. 아직 한 발 남았다. 약간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상승이 개인 주도의 장세입니다. 외국인 기관은 아직 관망하고 있어요. 관망하고 있고 불확실성 투성이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한 번도 못 가본 장이잖아요. 개인이 갑자기 동학개미 운동이랍시고 거기다 인민개미 뭐라고 했더라. 중국 인민부추라고 했나? 부추에 로빈후드, 미국은 또 로빈후드고 일본은 뭐지? 일본은 뭐라고 할까 애들이? 쪽발이 개미라고 하나? 북한은 갓나 새끼들이라고 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개인 투자자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장세가 익숙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내가 낸 데하고 잘났다는 놈들 지금 하나도 못 맞췄잖아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애들이 다 예측이 빗나갈 정도로 지금 다른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걔들도 지금 잘 전략 세운다고 힘들 거예요. 자,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보시면 이러면 안 볼 수가 없죠. 그때를. 자, 옐로우로 바꾸고 이때 코스피 최고점이 2000에서 거의 938 반토막 이상 났죠. 반토막 이상 났고 이때도 보시면 이게 회색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고점부터 쭉 팔죠. 이렇게 쭉 팔아서 거의 폭락을 시켜요. 사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왠지 이놈들이 유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계속 팔고, 알고 있었다는 듯이 팔고 있다가 10년 주기설이 딱 되자마자 리먼 브라더스 박살나고 그대로 증시가 꼬라박은 다음에 자, 트리플 딥 찍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올라갔죠. 근데 오를 때 보시면 이제 트리플 딥 찍고 올라가는 게 외국인이 주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그 누적 매수량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도 뭐 비슷하게 가죠.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보시면 알겠지만 증시가 상승할 때 제대로 상승하지 못했던 이력은 있습니다. 약간 요런 거는 그때 그 코로나19 폭락이 있을 때 삼성전자의 상승이 좀 더뎌질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했던 근거였죠, 이게. 왜냐하면 대형주고 쉽게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고 개인 누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은 뭐 의견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은 의견이 없어요. 개인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던 장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10년 전에 있었던 그 금융위기 때요. 지금 기관은 하락할 때 계속 봤습니다. 진짜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내가 봤을 때. 그러다가 상승 시작하니까 다 팔고 나가죠. 기관들은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그 절대 기관의 매동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관이 그 언론에 나오는 증권 관련 기사는 전부 다 기관이 내는 겁니다. 기관이 내는 거. 그 기자들이 무슨 인사이트가 있겠어요. 그냥 나팔수처럼 갖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그런 기관 리포트나 이런 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이것만 봐도 이놈들 진짜 바보 천치입니다. 바보 천치인데 그건 뭐 차치하고요. 자, 개인은 의견이 없어요. 리먼 때도. 결국엔 외국인의 방향이 결정한 겁니다. 이랬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장세는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전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장이에요.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 외국인도 그렇고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방향 자기들이 결정하겠죠. 자, MSCI 신흥국 펀드 중국 중심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달러 인덱스랑 MSCI 이머징 그리고 뭐 S&P 인덱스의 상대 움직임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달러가 상승할 때는 MSCI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그 신흥국 지수는 올라가요. 자,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예,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결국엔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니까 신흥국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상승 추세였죠. 이 최근까지. 그리고 신흥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죠?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흥국 올라가겠죠? 그럼 이때 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시작하고 신흥국은 계속 올라가요. 저는 지금 이 흐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는데 MSCI 아시아 신흥국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증시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커플링 장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증시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폭락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당분간 접어두려고 합니다. 자, 늘어나는 MSCI 신흥국 거래량입니다. 보세요. 이게 ICO MSCI 차이나 ETF고요. 이게 ICO MSCI 코리아 ETF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나도 이제 2014년부터 거래량이 계속 올라가요. MSCI 코리아 ETF도 지금 이때 리먼 때 이후로 상승 후에 횡보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거래량은 돈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로 찌라시를 뿌리건 말건 이런 거는 기술적인 움직임이라 치면 이 거래량이 올라가는 건 실질적으로 돈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네이버,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등 굵직한 종목들이 집중되고 있죠. 왜냐하면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일찍 합니다. 왜냐하면 일들은 뭐 일 처리도 되게 빠를 뿐더러 실적을 뭐 뒤늦게 발표하고 앞에 발표하고 이런 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소기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 살짝 늦게 발표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 주담하고 전화해보면 대충 아실 거예요. 미국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아주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해요. 얘들의 실적에 따라 장이 좀 출렁출렁일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계속 실소해줄 발굴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욕심을 좀 냈어요. 제가 주간 영상을 찍고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 영상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실소해줄을 발굴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새벽 1시입니다. 주간 영상 만들다 죽겠어요, 진짜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만들고 싶지 않은 영상입니다, 사실. 네, 위클리 대시보드입니다. 호재 포인트를 보시면, 자,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했죠. 이거 한동안 호재 포인트가 될 거예요. SOC 신재생, 언택트, 뭐 5G 이런 것들 제도적인 유인책을 보완할 예정이랍니다. 증시 선진화 방안 수정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수정 지시를 피력했죠. 거래세 및 양도세 완화가 예상됩니다.
이거에 따른 뉴스에 따라서 그 증시 주변 자금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중증시가 경기주 중심으로 상승 랠리를 펼쳐가고 있고요. 조정을 잠깐 보이긴 했지만 지금 중국이 미국과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 정책 당국이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죠. 중국으로 자금 유입이 예상됩니다. 미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5차 부양책 3조 달러 규모 외에 펠로시 그 상원 의원이 1.3조 규모 추가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자, 코비드 2차 확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올 거예요. 내년 8월쯤 되면 2차 확산이 온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자, 북한이 연내 정상회담 어려움을 표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일축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발생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EU는 코로나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답보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7,500억 유로죠. 그럼 거의 한 1,300조 됩니다. 대출 보조금 지급 방식 등 이런 게 이견이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7월까지 합의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EU의 그 스티뮬러스 플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주한미군 철수 이슈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압박을 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CNN,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애들은 트럼프 편이 아닙니다. 공화당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기타 사항 보시면 WTI 원유 8월 선물 만기일입니다. 그때 선물 만기일에 악몽이 있기 때문에 선물 만기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뭐 평이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IBM,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아마존, 인텔, 트위터,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쭉 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IBM에서는 그 반도체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 이때는 언택트 관련주, 자, 테슬라 전기차, 아마존, 언택트, 인텔, 반도체, 트위터, 이거는 SNS죠. 이것도 언택트라고 볼 수는 있겠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것도 언택트죠. 이 종목들이 그 현재 주도주들을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한국은 주요 기업 2분기 실적의 발표가 있는데 왜 이래? 예, 제가 지금 뇌가 마비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삼성물산과 포스코. 예, 뭐 삼성물산은 사실 의견이 없습니다. 얘는 저는 좋아질 것 같아요. 삼성물산은 이 지분평가법에 의해서 삼성물산도 좋아질 거라고 보이고요. 포스코, 철강 이번에 어떻게 반영할지 봐야겠죠. 100%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설마 하락을 하면 저는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자, LG이노텍, 얘들은 디스플레이, SO일도 저 지금 사장님께서 SO일을 좀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뭐 이건 뭐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 LG전자 똑같죠. 삼성 SDI가 23일인데요. 지금 테슬라가 22일이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 다음날 SDI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런 거에 연계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현대기아차, 네이버, 언택트 지속될 것인지, SKT는 뭐 5G에 대한 투자 이제 회수가 돼야 됩니다.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경제 지표는 좀 별거 없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야 수잖아. 예, 거의 뭐 횡보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자, 외신입니다. 예, 스티뮬러스 배틀. 아까 말씀드렸던 낸시 펠로시가 1.3조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5차 경기 부양책부터 좀 해결하고 5조 달러부터 해결하고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테슬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네임들의 그 어닝이 관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봐야겠죠, 이것도. US 자비스 클레임 이거 거의 뭐 횡보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EU의 리커버리 펀드 방금 얘기했던 예, 답보 상태다라는 거고요. 유로존의 UK PMI가 발표된답니다. 이거의 예측치는 없습니다. 외신도 별게 없죠. 다음 주에 실적 말고 볼 게 없어요. 내신입니다. 잡히지 않는 코로나 덕에 제약바이오 하반기도 맑음. 자, 보세요. 저 이런 진짜 미친 사람 처음 봅니다. 이게 지금 할 말인가요? 저 살짝 놀랐어요. 기사를 한 2번 정도 더 읽어봤습니다. 제목을. 이게 지금 이게 도덕적 해이라는 겁니다. 예. 돼지 열병이 발병을 해서 그 육개주라던가 그 다음에 돼지주들이 올라가면 그리고 방역주들이 올라가면 그냥 전 반사적인 이익이라고 봐요. 근데 그 제목을 만약에 돼지열병 뭐 덕분에 제약 뭐 방역주가 올랐다 뭐 방역주 뭐 전망 좋음 이건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코로나 덕분에 지금 코로나 덕이란다.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덕이라니요. 진짜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이런 분들. 윤창민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시젠,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시젠이랑 셀트리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죠. 예. 시젠은 시젠은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미 국방부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 최악의 구상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루머니까요. 예, 루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차관 김용범 씨가 한국판 뉴딜 미완성으로 출발해 진행한다. 한국판 뉴딜은 계속 집중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금융시장에서의 한국판 뉴딜을 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현재. 이거는 분명히 주목받는 섹터가 될 거예요. 실수의 섹터를 찾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지. 이 아이템이 테마화돼서 향후 2년간 끌어갈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선 때 돼도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한국판 뉴딜을 지속해야 되냐. 분명히 야당 쪽에서는 한국판 뉴딜은 4대강과 다를 게 없다 이러면서 막 또 까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게 눈앞에 보이잖아요. 자, 근데 저는 정책 당국자들이 하는 말들이 요즘에 좀 너무 황당합니다. 자, 보세요. 종합계획이 발표된 후 반응을 보며 반쯤 참이란다. 반쯤 찬 물잔의 비유가 생각난다며 짧은 기간에 괜찮은 계획을 내놓았던 평가, 어디서 본 듯한 내용을 한데 모아둔 빈 계획이란 비판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근데 왜 이 부정적인 평가는 다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완성된 정책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에자일이라고 하죠, 이거를. 에자일. 빨리빨리 내놓고 수정을 해가면서 나가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에자일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오케이인데, 내놓은 다음에 이런 후평을 하면 좀 그렇긴 해요. 예, 왜냐하면, 아닙니다. 아무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모펀드 불신의 개인 판매가 급감했다. 20조 아래 임박. 예, 이거는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이고. 사모펀드에 앞으로 그 주식 비중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하는 것 중에 사모펀드의 매도가 쌓일 건데, 그거는 이런 개인의 판매가 급감된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 같아요. 직접 투자가 많아지고 있죠. 사모펀드, 투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질 거예요. 연기금은 사실 개인이 투자하고 싶어 투자하는 곳이 아닙니다. 강제로 다 뜯기는 거죠. 강제로 뜯기는 거기 때문에 연기금 투자는 계속 될 거로 보이고요. 근데 연기금도 외국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계속 빠질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양에 기업 결합 심사를 유예했습니다. 한동안 움직이면 안 좋겠네요. 한국, 일본은 아직 변함이 없고요. 미국, 중국도 변함이 없는데 중국이 페이즈 1 합의 이행의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미 정책 당국 보고 좀 정신 좀 차리래요. 예. 자기들은 합의를 이행하고 싶은데 니들이 지금 하웨이를 제재하지 않나, 블랙리스트에 올리질 않나, 약간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유리한 건 중국이죠, 지금. 중국은 이미 코로나 극복하고 회복세입니다. 자, 다음 주 경제 캘린더는 생각보다 양이 많이 없죠.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고, 그리고 8월 선물 만기일이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반등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증시가 꼬꾸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독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회복됩니다. 영국의 PMI도 회복되겠죠.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딱히 지목할 만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자, 알츠하이머 국제회의가 한 이제 일주일 정도 다가왔죠. 젠백스, 신신제약, 또 있죠? 신신제약 말고 하나 더, 고려제약, 이런 것들, 치매 관련주. 자, 글로벌 증시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올타임 하이를 또 찍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추세를 보시면, 계속 상승하고 있죠, 얘도. 예, 상승을 하고 있고, 추세를 잡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긴 한데, 지켜봐야죠, 이건. 나스닥은 완전, 이거 상승 세기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차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계속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코스피도 지금 약간 상승 세기형 찍을 뻔 했는데요. 예, 이렇게. 근데 한번 치고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떨어지면 또 이거 2천까지 떨어지겠죠. 약간 이런 흐름을 좀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 비중을 현금화를 할 필요는 없지만 현금 비중은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거의 100%가 들어갔고 여기서부터는 슬슬 현금을 조금씩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 주식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자, 코스닥도 상승 세기형이죠. 이거 돌파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똑같이 이렇게 떨어진다. 예. 모아임은 도 장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현재는 나쁘지 않고요. 예, 전강 후약일 줄 알았는데 지금 나스닥은 전강 후약을 펼쳐졌지만 코스피는 나스닥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요. 지금 보면 다우존스랑 코스피를 비교해 봤을 때 야, 이거 뭐야. 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좀 더 좋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왜냐면 매물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얘들 아직 매물대가 첩첩산중입니다. 예. 요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지금 코스닥보다는 나스닥이 더 유리하죠. 왜냐면 올타임 하이잖아요. 올타임 하이. 매물대가 없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이익인 구간이에요. 나스닥은. 지금 코스닥은 이 매물대를 지금 뚫었습니다. 뚫었기 때문에 지금 요 매물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850입니다. 800을 뚫는 거는 조만간일 것 같고 850 뚫으면 뭐 진짜 1000 가는 거죠. 예. 약간 지금 비이성적인 장이기 때문에 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완전히 예, 저희가 처음 경험해 보는 장이잖아요. 코스피 흐름을 보시면 진짜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매주 똑같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용융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은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증시로 좀 투입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공매도 잔고는 계속 주고 있어요. 계속 주고 있고 대차 잔고도 주고 있고 참 그러네요. 지금 누적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은 거의 12조를 팔았고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외국인은 거의 36조를 팔았습니다. 그걸 다 개인이 받아냈죠. 최고점부터입니다. 2600부터. 기타 법인이 코스피를 좀 샀습니다. 이거는 자사주 매매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닥은 뭐 기법이 엄청 팔아졌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은 최고점부터 약 2년 넘게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 누적한 개인들이 지금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약 1% 줄었고 CMA 잔고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였잖아요. 한 주 동안 보면 결국은 조금 준 겁니다. 시용융자는 4%나 상승했고요. 시용융자 상승한 속도 보이시죠? 이거 너무 빨라. 너무 빨라서 조금 예.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투자자 예탁금 올라가는 각도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얘도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쏘쏘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용융자도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투자자 예탁금도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게 보이진 않아요. 예. 좋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다. 네. 외환시간 아유 날짜 안 바꿨네. 자, 이렇게 빵꾸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자체는 지금 하락 추세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전저점 깨면은 신흥국 그냥 불 나는 거예요. 예. 원달러는 달러보다 약간 더 약한데요. 아직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 보지 말고 하락 추세를 보면 하락 추세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예.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약간 뭐 상승했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원달러가 달러 인덱스보다 더 약한 거는 아직 외국인이 리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리턴 해줘야 돼요. 위안은 예 지금 이게 결국에는 환율이 그 자국의 화폐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이 원화를 계속 사가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잖아요. 반대로 달러를 계속 파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 자, 원자재 동향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상승 추세죠. 약간 상승 추세가 꺾여가지고 횡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횡보하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올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죠. 지금 와서 비트코인 거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이 약간 시세로 자리가 잡혀 있어요.
자, 유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예. 유가가 아마 약간 요 정도에서 행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 상승하겠죠. 골드 컨트랙은 지금 계속 상승. 이건 그렇습니다. 그냥 감상하시죠, 올라가는 걸. 이거는 메이저 자본들이 절대 안 팔 거기 때문에 금을 폭락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을 팔 이유는 없겠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금 계속 올라가겠죠. 약간 그런 상황. BDI가 2주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BDI는 저 상승으로 봅니다. 가타부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디램 익스체인지는 지금 작년 말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디램 익스체인지가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랑 마이크론이건 삼성전자건 뭐 인텔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건 연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정말 이상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왜냐면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관련 업종들은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참 신기한 상황이긴 한데. 본원 통화는 지금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뭐 이게 본원 통화가 뭐 다 태워 없애지 않겠죠. 지준 예치금이 줄어들고 있고요. M1 통화량, 협의 통화량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의 통화량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업데이트 아직 안 됐어요. 계속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자, 대차 대조표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자산 매입은 계속 되고 있고요. 자산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드의 밸런스 쉿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뭐 동요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10년물은 그냥 계속 하락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저 회색 에어리어가 굉장히 압박이긴 하네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에 살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증인이겠죠. 10년 뒤에. 10년물과 2년물 차이도 지금 현재는 안정권이고요. 10년물과 3개월물도 안정권입니다. 아직. 헤드 스프레드도 안정권으로 왔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는 뭐 횡보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폭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폭락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폭락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 장 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뭐 투자 실패를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제가 이때까지 생각한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믿고 있는 거지 내가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마음은 정말 위험한 것 같고요. 경계를 극대화하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언제든지 그 글로벌적인 경제 지표 흐름이 바뀌거나 글로벌적인 좀 정치 경제학적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투자 전략을 바꿀 겁니다. 아직 그럴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